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단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과 시장 가격의 결정이라는 단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이번 4단원에 들어가지고 선생님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이 그래프 이동, 수요 공급 이제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균형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원 내용 쉽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총 3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와 수요 법칙, 두 번째 공급과 공급 법칙, 세 번째 시장 가격의 결정. 요렇게 3가지의 학습 주제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과 처음 배울 것은 바로 이 첫 번째로 수요와 수요 법칙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라는 말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요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는 무엇이고 공급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는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을 과연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일단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수요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사려는 욕구를 우리 일반적으로 수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게 수요란 개념이 너무 넓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이 수요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경제학에서는 수요를 이렇게 부릅니다. 값을 치를 능력이 중요해요. 값을 치를 능력이 있으면서 그 상품을 구입하려는 욕구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경제학에서는 수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막연한 욕구는 수요가 되지 않고요. 요거 구체적인 욕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이것을 살 능력이 되면서 그리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정확하게 학문적인 개념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수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좁은 의미, 이 경제학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수요란 의미를 사용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 좁은 의미의 구체적인 능력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 수요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수요량이라는 개념 우리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정한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의미해요. 즉 뭐냐면요. 수요는 단순히 이러한 것을 갖고 싶다. 내가 이것을 살 수 있으니까 이걸 갖고 싶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수요량이란 건 무엇이냐면 정확한 조건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품의 가격이 이만할 때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필요로 할 것인가, 얼마만큼 사고 싶어 할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어떠한 가격에 대입을 해서 사람들이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 이만큼 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숫자화시켜 양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딱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수요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요와 수요량은 그 약간 의미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 수요량이라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왜? 어떤 가격에서 사람들이 이만큼 원할 것이다,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딱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울 법칙이 중요한 수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수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수요는 소비자의 관점이에요.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덜 사려고 하고 사지 않으려고 하고, 가격이 내리면 어떻게 된다? 더 사려는 소비 형태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아이돌 오빠의 굿즈가 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있다가 높아지면 안 사려고 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이걸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욕구가 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을 고를 때 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상품을 좀 덜 사려고 하고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더 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법칙을, 이러한 소비 형태를 우리 수요 법칙이라는 형태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자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음의 관계에 있더라. 음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비례 반비례로 표현하자면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반비례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좀 중요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 실제로 이러하더라.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수요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바로 이러한 수요 법칙을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가격 수요량의 그래프는 바로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하향하는 형태 중요하게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밑으로 떨어진 형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100이었다. 수요 곡선인데요. 요 그래프 형태 잘 알아두셔야겠죠? 100이 가격이 100원이었다. 그러면 수요량이 100이었어. 근데 색깔을 바꿔볼게요. 가격이 50으로 떨어졌어요. 50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수요량은 오히려 150으로 늘어나. 근데 가격이 150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수요는 어떻게 되더라? 50으로 되더라.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이 세 개의 점이자 요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졌다는 거죠. 자, 무슨 형태? 바로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다?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더라?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우하향하는 바로 반비례의 음의 관계, 바로 반비례 관계,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수요 곡선에 대해서,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공급과 수요 법칙이 아니고 이거 잘못됐네요. 공급 법칙이에요. 공급 법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도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